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이달엔 지방의회가 올해 행정 전반을 살피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습니다. 민선 8기의 제12대 도의회 마지막 행정감사인 만큼 지난 3년간 도정을 되짚어보는 종합평가전 성격이 아주 컸죠. 특히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자신의 경쟁력을 보여줄 기회로 삼는 도의원도 많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장수군 도의원 지역구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지역 정치의 대표성이 약화될 거란 우려도 아주 크죠.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와 도의원 정수에 대한 주제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이슈는 무엇이었는지, 아울러서 장수군 선거구 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놓고 말합시다.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의회 행정감사와 도의원 정수 현안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의 목소리,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먼저 들어보시죠. 전북도의회 마지막 행정감사를 보면 집행부를 향한 날카로운 지적 자체는 필요했다고 보고, 예산 낭비 문제나 올림픽 새만금 공항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허점들이 좀 많이 드러난 것도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다만 의원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떨까. 도민을 대신해서 묻는 자리인 만큼 뭔가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담을 수 있는 창구가 더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국정감사 정도의 관심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지역민들도 우리 예산은 잘 쓰고 있는지, 정책은 잘 펴고 있는지 행정감사에 더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 지역은 인구가 적어도 지역 현안을 대변할 목소리가 작아져선 안 되잖아요. 장수군처럼 선거구가 조정되면 지역 대표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북도의회가 의원 정수를 늘리려는 시도도 납득은 되지만 더 많은 의원이 아니라 역할을 제대로 하는 의원 아닐까. 일부 의원들의 일탈이나 자질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는 지난 3년 동안 묵묵하게 지역 일을 해온 많은 지방 의원들의 노력은 봐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챙기고 현안을 살피면서 열심히 움직인 분들도 많잖아요.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진 않았는데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정수 현안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이렇게 현명하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목소리 잘 들었고요. 오늘 네 분 모시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도의회 진보당의 오은미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정의당의 오현숙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의 이수진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 선한희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11월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한 달 앞두고 어느덧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다 보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됐고 정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각 정당의 대표하는 도의원들이 계셔서 오늘 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도의회의 목소리가 얼마나 균형 잡힌 시각으로 또 많은 우리 도민들에게, 청취자분들에게 울림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지 진행자로서도 감사의 말씀, 그리고 뿌듯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12월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올 한 해를 이제 정리하는 시점에서의 행정사무감사는 내년엔 이제 12월에 또 있기, 11월에 있기 때문에 올해가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12대 도의회로서 이제 마지막 지난 3년간을 되짚어본 시간이어서 지난 3년과 더불어서 행정사무감사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구체적으로는 잠시 후에 또 각 상임위별로 하겠습니다만 소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맏언니, 예. 갑자기. 오은미 의원님. 예. 글쎄,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인지 아침에 뭘 했지부터 기억이 잘 한참을 생각해야 돼요. 그럴 정도인데 벌써 뭐 2, 3년 전 기억을 더듬어 보라고 하면 사실 불가능한 그렇죠. 이야기인 것 같고, 그냥 그만큼 이제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중요한 날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만큼 그래도 그냥 나름 도민들께, 우리 지역 도민들께 그냥 부끄러움 없이 의정활동 씩씩하고 힘차게 해왔었다. 예. 할 말 해왔고. 그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우리 오은미 의원님이 3년 동안, 또 지금 3선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 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나 오은미 의원 하면 이제 떠오르는 수식어들이 있고, 순창을 대표하는 유일한 이제 도의원이고, 오은미 의원 하면 뭐 진보당이기도 하지만 농민, 현장, 항상 그 목소리를 내는 곳에 앞장서 있는
정치인 뭐 이런 이미지는 역시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삼선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의 소회는 어떠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저희 순창 장날이어서 장터에 일찍 나갔었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 장터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은 새벽부터 나오신 우리 허리 꼬부장하시고 손이 굽으시고 다리가 정말 거의 90도 각도로 꺾이신 우리 어르신들이세요. 어머니 아버지들. 그렇죠.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래도 그런 분들이 또 반갑게 알아봐 주시고 정말 막 저 멀리서부터 와서 달려오라고 내 손도 잡아주라고 하시는 모습에서 저는 이제 정치가 바로 이제 그런 곳으로 계속 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평생 정말 배우지도 못했고 뭐 가진 것 없어도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켜오셨던 분들이 정말 편안하고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늘 그런 분들을 늘 이렇게 삶 속에서 접하니까 뭐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고 이분들이 행복한 정말 농촌, 행복한 우리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우리가 정치가 해야 되지 않나 이제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현안들이 있고 주요 뭐 여러 있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그분들을 바라봤을 때 그래도 참 잘했다고 등 들겨주시고 안아주시고 얼굴 부벼주시고 하면서 그런 이제 뿌듯함과 고마움과 또 책임감이 많이 느껴지는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정치가 아닐까 하면서 아마 책임감이라고 하면 그래도 농업농촌을 대표하는 도의원인데 농업농촌의 현실은 그렇게 나아지지 않는 모습 속에서 느끼는 미안함, 책임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라 항상 늘 함께 우리 오면 옆에 자리 잡고 있는 선한희 의원님.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탄생이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도 있었습니다만 이재명 정부에 거는 기대는 역시 국민들의 목소리, 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도 정말 각본 없이 대본 없이 듣고 답하고 이런 과정 솔직하게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선한희 의원님도 도의원으로서는 초선이었습니다만 정말 열심히 뛰어온 여기 이제 세 분의 의원들이 민주당 당이 다른데도 선한희 의원 칭찬을 하실 정도로 정말 열심히 뛰어온 선한희 의원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좀 욕심내서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저에게도 이제 4년의 마무리고 또 이 시간이 다시 올지 않을지 모른다는 좀 절박함도 있어서 좀 준비를 잘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선진 또 행감을 하겠다고 저희 국회처럼 TV를 설치하고 데이터 중심으로 이제 저희 표 같은 거나 그리고 3D 프린팅으로 조감도 나오고요. 드론볼도 나오고 굉장히 생동감 있고 저희 상임위 의원님들이 사실 항상 마지막 행감은 별 내용이 없지 않느냐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사실 제가 생각하는 마음이 똑똑한 사람이 정치하는 게 아니고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이 저는 정치를 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오은미 언니 말씀처럼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아픔들을 공감하기 때문에 정치를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첫 일성 내용도 산업재 노동 분야를 정말 계속 얘기하고 그 부분의 수치를 줄여 나가려고 제도를 개선하는 걸 보면서 사실 본인의 아픔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노동 현실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정책화되는 걸 정말 빠른 시간에 변하는 걸 보면서 진짜 정치가 이제는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고 또 전문성과 이 공감 능력이 결합하면 훨씬 좋은 시너지를 내는구나 이런 좀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랬습니다. 선한희 의원님 항상 늘 방송국에 오시면 제가 오늘도 운동하시나 보면 항상 참 뛸 준비가 돼 있고 언제까지 뭐 우리가 청년 정치인 할 게 아닙니다. 이 선한희 의원님도 이제 40대. 그래서 그리고 또 공부하는 어떤 의원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도의원 이런 모습 속에서 참 많은 다른 도의원분들도 상당히 이제 귀감을 삼고 함께 연구하는 자세로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도 본인 스스로에게는 어떤 큰 그런 방향성을 잘 정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처음부터 그 의원 딱 비례대표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20대의 청년이다 보니 다들 제가 뭘 할 줄 알아, 무슨 경험이 있겠어라는
의심의 눈초리로 많이 바라보셔서 저는 그냥 무조건 그러면 공부를 하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했고 그때 사실 정말 그냥 어떤 분야 에너지 분야 어떤 분야도 그냥 교수님 되게 검색해가지고 전화 드렸어요. 그리고 찾아가면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고 안면이 없는데도 또 그렇게 또 만나게 되면 또 다른 분을 소개해주고 네. 사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공부를 하는 건 저는 시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열심히 한다고 해주셔서 정말 너무 당연한 일인데 네 당연히 공부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도 너무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예, 그 마음 끝까지 잃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의당의 오연숙 의원이면서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참 글쎄요, 전주시의원의 경력과 또 도의원에서 경력 그리고 정의당이라고 하는 당을 이끄는 자리에서의 그 무게감은 다른 도의원들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책임감도 크실 것 같고 답답함도 참 크실 것 같고 어떠세요? 원내 정당에 있었을 때도 활동을 했고 지금은 이제 원외 정당이어서 이제 정의당이 좀 어려운 지점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건데 예전에 젊기도 했고 그 진보 정당이 할 수 있는 역할에 희망이 좀 많았던 그렇죠. 시절을 겪어서 정말 뭔가의 의제를 내놓고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할 때 성과도 이뤘던 적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많이 어려워져서 우리 진보정당이 전라북도에서 어느 정도까지 유효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도 많아지고 똑같은 의견을 개진해도 이게 파급력이 그리고 나를 지지해주는 그 목소리가 어느 정도 담아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은 진짜 실제적으로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도의원이 돼서 저가 다른 사람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 분야는 저는 새만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새만금으로 인한 희망 사진만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새만금 개발로 인한 전북 지역이 피해를 본 것과 앞으로의 대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왔고 뭐 해수유통의 그런 방안이라든가 그러는 거를 조금 이끌어내는데 저는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만금이 지금 핵융합 그 문제도 지금 실패를 했는데 그 문제의 이유가 안정성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새만금이 우리 전북의 희망의 땅이 아니라 지금은 정말 이게 희망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좀 잘 해야 되는 시점인가 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한이 의원님께도 이제 그 의회에서 입장을 표명을 하는데 정부에 왜 이런 결정을 했냐고 따지고 항의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기조 속에서 저는 왜 탈락이 되었는지를 이유를 묻고 그것을 해결해야지만 앞으로 전북이 새만금을 토대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을 개진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새만금에 있는 부지들이 메리르블에서 안정성이 갖춰지지 않는 부지여서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예.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다수가 민주당 정치 하시는 분들은 절대 새만금 문제를 희망의 빛으로만 포장하지 현실을 보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예. 끊임없이 문제 제기했던 거는 제가 의정 활동 속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역할이었고 저는 성과라고 예. 생각을 했고요. 행검을 보니까 행감은 잠시 후에 말씀 나누시죠. 지금 3년 반이에서 6개월 남았는데 예.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지금 위치에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도민들의 이런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고 진짜 하루하루를 도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듣는데 됐죠. 가슴이 아프네요. 아까 선한이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다시 올 수 있는 그 자리일까라고 하는 말씀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 많은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속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새만금의 이야기를 우리 정치인들의 언어로 꺼내는 걸 우리 유권자들은 희망 고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35년 동안 그래왔고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이 마이크를 잡고 이 자리에서 새만금 이야기를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소수의 목소리지만 해수유통부터 시작해서 새만금에 대한 청사진의 걱정의 요소로 바라봤던 그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있었기에 오늘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수유통 꺼내지도 못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수유통을 하자고 한 사람들은 새만금에 반대하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이 살아야 급수가 어느 정도는 갖춰져야 농업용수를 쓰든 공업용수를 쓰든 관광용지를 하든 수변도시를 만들든 그 얘기였는데 그때는 안 듣고 이제 와서 이야기를 듣는 것은 결국 소수의 목소리가 있었기에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있었기에 가능했고요. 지금부터도 이제 지방자치가 30년이 지났거든요. 우리의 손으로 자치단체장을 뽑기도 하지만 우리의 손으로 뽑은 소수 정당의 목소리도 타당한지 이제 들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수 정당의 우리 세 분의 도의원은 정말 누가 됐든 그 정당을 대표하는 그 자리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지가 더 강렬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어쨌든 한 그 민주당이 일당 독주하고 있는 의회 내에서 바라볼 때도 커다란 문제가 있어도 결국에는 그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그 나올 때까지는 그분의 용기도 있고 민주당 안에서의 서로의 이후에 저 사람은 관계가 흐트러질까? 내가 가는 길에 어떻게 보면 이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정작 그 공개될 할 목소리를 그냥 도중에 이를테면은 안 하시거나 그런 게 많아서 민주당이 그냥 그 하나의 그 행정이나 의회가 똑같으면은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수정당 진짜 각기 다른 당이지만 소수정당의 그런 역할이 중요하고 내년 선거에도 좀 그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좀 들어왔으면 하는 알겠습니다. 바람입니다. 예. 자 그리고 항상 늘 맨 마지막에 기회를 들어서 의도적이지는 않는데 국민의힘의 이수진 의원님이 늘 맨 마지막에 답변을 하는 차례가 돼서 그 대신 시간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선택한 내 정당의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내가 속한 도당의 위원장을 향해서 쓴소리를 해야만 했고 잘잘못에 대한 의식 있는 목소리, 책임 있는 목소리를 그 내기란 쉽지 않다. 앞에서 오연석 의원님도 민주당 안에서 내부의 의원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수진 의원님은 그런 의미에서 지난 3년 6개월은 참 한 13년 같은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저는 사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다들 똑같은 생각이었지만 사명감, 그다음에 원칙, 소신, 도민을 바라보는 이런 걸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서 거의 제가 일 없을 때 매일 출근을 한 거 거의 공무원이었죠. 저는 매일 출근을 해서 했는데 그게 이제 제 루틴이었어요. 일 없을 땐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게 부지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쭉 해왔는데 지금은 사실 선한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 게 일의 욕심은 정말 많은데 시간은 없고 절박하고 이번에 뭔가 행감에서는 뭔가 다른 방향으로 좀 해보겠다 했는데 사실 제보가 이번에는 많이 들어오지도 못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일 욕심은 많은데 그래서 해가지고 결정한 게 이번에 매일매일 보도자를 한번 내보자.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행감을 하는 동안 6건의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제가 거의 작성을 다 했죠. 근데 그거는 다들 그렇게 하시겠지만 좀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좀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해서 나라는 사람을 알리는 걸 좀 했고 지금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할 때는 제가 국민의힘의 옷을 입었지만 지금은 제 내심으로는 옷을 다 벗은 그 국민의힘의 옷은 벗은 상태고 내가 여기 살 수 있는 길은 나의 경쟁력을 키우는 거다 생각했기 때문에 좀 마음고생도 사실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인데 지금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은 이제 당에 어떤 기대는 건 전혀 없고 탄핵 이후에 제가 한 그 비상계엄하고 이틀 만에 제가 나는 탄핵을 찬성하고 지금의 그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 행동 옳지 않다는 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당하고 다른 기류의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후회 없고 그때가 오더라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저는 이 지금 행동이 전 평범하다 생각하는데 남들이 봤을 땐 그게 좀 희한한 정도로 보는 것 같고요.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전주 새만금 고속도로 네, 개통식 개통했죠. 갔을 때 예. 그 신문사 관계자가 저보고 놀리지 마십시오. 저보고 나대지 말라고 자꾸 말하시더라고요. 나대지 마. 언론이요? 언론사니까 관계자가 저보고 이렇게 저를 살짝 피하려 가다가 오더니 악수를 하면서 너무 나대지 말라고 해서 정확한 워딩입니까? 나대지가 정확한 워딩. 나대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허허 웃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그게 정말 이 나대는 게 본인들이 봤을 때 뭔가 이렇게 법에 어긋나고 원칙에 어긋났으면 분명히 기사화했겠죠. 근데 그 나대는 게 개인적인 감정 아닙니까 그건? 왜냐하면 말 그대로 기사를 통해서 신문사라고 했으면 방송이면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신문이면 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되는데 그게 조금 약간 그 일반 기자분은 아니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기저에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좋아하지 않아서도 있을 수 있고 이수진 의원님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 말을 듣고 전 사실은 내가 나대는구나. 내 존재감이 뿜뿜하구나. 그래서 사실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정도로 거스릴 만큼의 존재감이구나. 나쁘진 않았는데 약간 이 전북의 정치 이 지방원을 바라보는 현실이 고작 이 정도였구나. 그냥 아마 국회의원들한테는 그런 말을 감히 못했을 텐데 지방원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언론계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게 그 부분이 시간이 지나니까 충격적이어서 제가 오연숙 의원님한테 의원님 제가 좀 나대요. 그래서 자,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네이버의 국어사전 나대다를 검색해봤습니다. 깝신거리고 나다니다. 얌전히 잊지 못하고 철없이 촐랑거리다. 지금 이수진 의원님이 소신껏 발언한 탄핵의 속신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매일 기자회견문을 낼 정도로 그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도정에 대한 감시견제 행정사무감사 의회 활동을 한 의원에게 글쎄요 이 나대다는 표현을 개인적으로 그것도 역사적으로 지금 새만금 포항고속도로 개통식 아닙니까? 아직 무주와 대구 사이는 더 연결 상태가 필요합니다만 그 역사적 의미 현장에서 어떻게 도의원에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지. 국회의원한테는 존재감 없다고 존재감 내라고 하고 제가 나대는다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사실 저희 되게 많이 듣는 저도 튀려고 저런다 나댄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이게 저희 이제 청년 의원들 모여보면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저한테 물어보는 게 우리 정치 오래 했잖아요. 그러면 명절 현수막 걸 때 이거를 허락을 받냐는 거예요. 누구 허락을 받아요? 지역위원장한테 허락을 받냐고. 네? 아니 이거 각자 의정활동 하는 건데 그게 왜요? 그랬더니 지역에 있는 어른 고문님들이 너 이렇게 튀려고 하냐 이런 거 그 국회의원 거는 거를 이렇게 걸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엄청 이제 통제하는 분위기들이 있는데 아마 의원님이 너무 외롭게 또 혼자 이렇게 지역에서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또 한 것 같아요. 제가 2006년도 그때 이제 비례로 그때 민주노동당 비례로 들어왔었을 때도 비슷했어요. 뭐냐면 이건 의회 내에서도 주류가 아니잖아요. 그냥 미꾸라지인 거예요. 방죽에. 그리고 도 집행부를 바라봤을 때도 집행부를 계속 견제하고 비판하고 하는 거에 대한 언론이 정말 언론으로서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게 불편한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적당히 하세요. 제가 이제 재선이 되어서 왔었을 때도 이제 재선이 되었으니 그냥 그렇게 묻어 가시면 좋겠다. 이런 것이 그냥 노골적인 거죠. 사실 그게 좀 사실은 제가 짐작을 하는 게 그걸 수는 있지만 제가 지역 신문 발전 지원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조례를 이제 제정을 했는데 그 제정을 하면서 그 일간지 기자님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호응까지는 바라진 않았지만 그거에 대한 조금 거부감을 좀 보였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런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누가 위고 누가 아래에 있는 건 아니고 그 목소리를 도민들 대표라는 게 중요한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냥 얌전히 있으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목소리 내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그냥 뭐 그 의회 안에서 그냥 존재감 없이 그냥 국민의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이렇게 표현 뭐하지만 그냥 조용히 그냥 자리 하나 차지하는 사람 정도만 있어야 되는데 예. 너 이렇게 목소리가 커 이런 소리 들렸는데 그래 저는 더 목소리 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제 역할이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제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민주주의가 다양성이고 다원성이고 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말 이 기초의회에서부터 광역의회로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 시작점 출발점에서부터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그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방 정치가 지역이 발전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많은 분들은 유권자는 다 알고 있는데 이 도의원을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네. 네, 일원화되기를 원하죠. 일원화되기를 원하는 언론 지형도 올바로 이를테면 언론의 역할을 하는 언론보다는 어쨌든 정치 권력에 어떻게 보면 잘 보여야 되고 뭐 이런 지점도 있는 속에서 이수진 의원님이 정말 의정 활동을 진짜 도정질부터 들어오면 김관영 지사 불러서 계속 그 문제 제기하고 뭐 전 송하진 도지사에 대한 그런 지점들도 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언론에서 그렇게 건강하지 않는 언론들은 너무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점들을 얘기하는 것 알겠습니다.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놓고 말합시다. 네 분의 각 정당의 도의원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드려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실 이제 행정사무감사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데 꺼내기도 전에 너무 무거워졌어요. 아니 다시 이제 행정사무감사로 돌아가면 되고요. 네. 그래서 네 분의 역할이 중요하고 각 정당의 목소리가 이렇게 대변되는 구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도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보당 도의회 오은미 의원, 정의당의 오연숙 의원,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선환희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 상임별로 정말 이번에 행감은 행정사무감사를 줄인 행감은 정말 준비를 정말 잘해보고 싶었고 잘하고 싶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민주당부터 거꾸로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환희 의원님. 네, 저는 사실 이번에 좀 굵직한 현안 과제들 중심으로 추진 사항에 대해서 좀 행감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만금의 복합 테마파크 같은 경우 정말 한 발도 결과적으로 나가지 못했고 심지어 그 민간위원을 꾸려가지고 계속 내면서 방향을 논의하고 그다음에 해외 뭐 국외 견학도 갔다 왔는데 나온 방향이 가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 메리푸지에서만 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때는 디즈니랜드와 같은 테마파크를 유치하겠다고 했지만 가든형으로 이제 결정이 된 상황이어서 제가 이러면 대규모를 이제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소규모 테마파크 개발이라는 점들 그리고 금융중심지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지지부진한데 그렇죠. 어쨌든 내년에는 좀 지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좀 상황이어서 지금까지 금융센터를 이제 SPC를 설립해서 하겠다고 했지만 설립까지는 됐는데 실제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투자 상황에서도 아예 이제 공무원분들이 이 부서가 너네 몇 개 입주할 건지를 좀 확인을 해달라. 그러니까 오히려 도청에다가 요청한 사항이에요. 이 투자처들이 그렇게 확보가 되면 우리가 이제 투자를 더 할 수 있다라는 상황이어가지고 굉장히 센터가 처음에는 1조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디지털 그 데이터 센터랑 그렇죠. 복합적으로 해서 1조 사업이었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전혀 하나도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1조 사업들이 6개가 진행이 돼요. 이 데이터 센터와 금융센터 1조 사업이 있고 신시암이나 이 테마파크 관련한 사업들도 다 1조의 투자대를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 규모가 6조 정도 되지만 하나도 삽을 뜬 사업이 없고. 전북특별자치도 한 해 예산이 10조 원이니까 네. 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다 투자가 어려워서 SPC 설립하더라도 그게 어려워서고 그나마 이제 다른 데는 매립이 안 됐지만 신시아민은 매립이 다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업에 한 발도 뜨지 못하고 있는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론 월드컵 관련해서는 이거 계속 지금 네. 전주시 의회에서도 계속 네, 지적받고 있고 맞아요. 정말 이거 50억 정도 들여서 네. 도대체 이익은 누구에게 가는가 이거 정말 뉴스 전하면서도 참 네.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상황이어서 실제 우승 상금이 4,400만 원이었습니다. 한 팀에 간 우승 상금이요. 이렇게 우와. 내부적으로 협회가 하는 제가 이거를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상금이 얼마인지를 아무 정산서도 안 내고 안 내서 어디서 찾았냐면 전주시장님 페이스북에서 찾았습니다. 이 상금 이렇게 주니까 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들어가서 찾았더니 이 3만 불이 이렇게 돼 있었던 아니 거예요. 근데 이게 국가대표 선발전도 없이 없었죠.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냥 한 팀이 초대받아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팀도 못 꾸려서 한 명이 온 국가들도 있었는데 4,400만 원, 2천만 원 뭐 이 정도의 우승 상금들이 나가서 만약 이게 공개되고 같이 뭔가 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국내에서 참여했을 것 같은데 차라리 네, 근데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준 회원국까지도 다 참여를 시켰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의회도 문제 지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잘 추진되지 않았던 그리고 그날 개막식 같은 경우에도 표를 무료로 나눠주는데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는 본인 부담 3,000원을 내고 우리가 돈 50억을 들여서 이제 가수나 초청 공연을 하는데도 시민들은 수수료 3,000원을 내면서 그 예약을 해가지고 15,000명 정도가 개막식에 왔다고 했지만 그분들의 대다수가 이제 그 라이즈라는 아이돌 그다음에 김희재의 엄청 유명한 가수들을 동원해서 아니 그리고 당초 의회 보고한 참가 나라하고 인원수가 네. 이거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그 32개국에 2,500명이라고 했지만 예. 네, 실제 900명 정도 오지 않았고 대부분이 한중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시아 경기라고 볼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에휴. 이제 이거를 2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이번에는 첫 개최는 전주에서 하고 그다음에 내후년 계획은 개최지를 선정해서 그 나라에서 또 월드컵을 하겠다라는 보통은 거고. 개최지 선정을 끝나면 네. 바로 정해져 있고 그래야 되는데 네. 지금 개최지 또 지금 못 정한 거죠. 이제 뭐 정산을 하고 있는 단계였고 저희가 이제 여기서 또 문제는 이제 협회는 아니라고 이제 계속 반박을 하지만 제가 예. 아예 캡처를 해서 찾은 내용은 짝퉁 경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드론 월드컵에 짝퉁 아류 경기 같은 것들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참여한 회원들은 이 드론 월드컵에는 참여를 제한한 거예요. 유사 경기라고. 근데 이거는 우리 도비 11호 국비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본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경기라고 해가지고 참가 자격도 제한하는 그리고 협회에 여러 이제 다 지부가 있으면 그 지부에 50만 원씩 줘서 자원봉사를 그럼 그분들은 50만 원 내가 팀 꾸려서 그냥 동아리들도 참여를 막 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예. 드론 월드컵과 관련해서 네. 작년 예결이 심했대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문제 지적을 했었어요. 예산 이거 문제가 있다. 이게 근데 도비가 아니 국비가 내렸죠. 아니 12가 전주 12가 그때 18억이었나요? 20억 정도 원래 예측하는 거고. 그러는데 대부분 지금 전주시가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채무가 지금 6천억 가지고 몇 천만 원 매칭을 못 해가지고 예. 사업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저희 예결위 위원실에 전주시의 모든 간부 국장들 실장 다 왔었어요. 다 몰려와가지고 이거 꼭 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야 진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어디다 두고 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말 절망감이 너무 컸었던 기억이 났고 이미 뻔한 사실 맞아요. 결과를 예측한 건데 저희는 전주시의 모든 간부 공무원들은 여기에다가 모든 걸 집중해가지고 와가지고 읍소하면서 하는데 와. 오인미 의원님이 왜 이렇게 목소리 내는지 저는 더 확장해서 생각이 드는 게 순창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됐는데도 예, 오히려 이게 예산이 없어서 지금 힘들어하고 농민들 지금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더 이 돈 잘 써야 됩니다. 여러분 예산 얼마 따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많이 따오면 중요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는 국정감사가 있고 의회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건데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의 이수진 의원님 행정사무감사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 예결위원이기도 해서 사실 드론 관련해서는 도에서 10억을 줬는데 그 10억에 대한 근거를 제가 요청을 했었거든요. 예. 세부 내역까지. 근데 세부 내역은 안 오고 뭐 지원 관련된 그 근거 조항 같은 것만 왔는데 전 10억에 대해서 전 세부 내역까지 한번 뭐 선한 의원님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그- 큰 문제예요 지금. 그냥 어떻게든 제가 그거를 10억에 관한 세부 내역을 어떻게든지 받아봐서 의원이라면 보통 우리는 의원은 당연히 행정에 의뢰해서 받아볼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제가 당연하다고 그거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12월 말씀을 드릴게요. 말까지라고 12월 말에 정산을 하기로 했으니 12월 말에 주겠다 지금 이거예요. 다 끝나고. 진짜 이게 네, 그거는 제가 어. 우리도 보면 이번에 제가 그 보도자료 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올림픽 계획서, 개최 계획서하고 시군 통합 관련된 여론조사도 제출을 안 한 이유가 정보공개법에 진행 중인 사항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 정보공개법에서는 제출 제외 사항에 들어간 비공개 사유에 들어간다고 해서 제출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관련해 가지고 법률 자문도 받아봤는데 우리 도의회 법률 자문 3문 다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니까 우리가 도 의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거는 정보공개법하고 관련이 없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이 요구하는 거고 우리 의원은 일반 국민하고 다르게 봐서 우리는 도의 우리 국민의 대표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으로 해서 우리를 거부할 수가 없다. 자료 제출을. 그래서 예. 정보공개법으로 의원 자료 요구 거부는 잘못됐다. 이 관행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보도자를 냈는데요. 절대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요. 우리는 그 법에 적용받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자료 제출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올림픽 개최 계획서를 저는 원본 책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제기하고 그 이후에 받았는데 이렇게 안 했으면 아마 계속 그렇게 이어졌을 것 같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정보공개법을 거론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우리 자치행정국 관계자는 사과를 했어요. 그건 잘못이다. 우리가 자료 그래요? 제출 요구한 거를 제출 안 한 근거를 그 정보공개법 한 것은 잘못됐다는 거를 그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관계자가. 근데 그랬는데 만약에 제가 지적을 안 했으면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법제처에도 정보 공개 안내서가 있어요. 그 안내서에도 의원이 요구하는 거는 정보공개법 의거해서 자료 제출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요구서에 그 안내서 돼 있는데 우린 그 안내서를 그냥 그 관련 부서만 갖고 있었지 그거를 모든 부서 시달을 안 한 건지 아니면 그걸 무시하고 의원들이 모르니까 그냥 밀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제기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드론은 어찌됐든 제가 10억에 대한 거는 최선을 다해서 파헤쳐 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자료 낸 것 중에 우리 출연 기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출연 기간은 출연금을 받아요. 예. 출연금을 받는데 그 외에 또 이중으로 위탁금을 받아요. 위탁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민간 위탁이라고 받거든요. 근데 사실은 출연금을 받는 기관은 이제는 민간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출연금 따로 받고 또 사업에 따라서 또 민간 위탁금이라는 걸 받아서 분리해서 받는데 그게 그렇게 분리해서 받으면 받을 때마다 거기에다 운영 경비가 또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예산 받는 건 잘못된 거고 그걸 통합 관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관이 분명히 출연금을 받는 공적인 기관인데 그걸 왜 민간 위탁비를 또 나가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업에 따른 또 운영비가 계속 나가는 거 사실 그걸 하나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 정보공개법 지정했고 그다음 우리 지금 테니스장이 있거든요. 네네. 테니스장이 있고 옆에 농구장이 있어요. 근데 두 개를 보면 농구장은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도민인데 사실은 테니스장인 경우에는 도민보다 앞서서 그 뭐 동호회를 거론을 해놓고 맨 끝에 그 도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형평성이 안 맞고 그리고 어떤 그 우리 도청 관계자도 그 테니스장을 도민이 아니라 그 공무원들 복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거는 조례에 도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민원도 많고 도민들을 위해 개방한다고 하면서도 그 관리하는 주체를 동호회로 해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개방되지 않는다.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이제 주차난이 힘드니까 정책인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선순위를 뒀을 때 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 테니스장을
주차타로 활용해 좋기는 어떻겠냐 그거를 또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유재산이 많이 있는데 공유재산 심의 기준이 그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라는 걸 세우거든요. 그럼 취득할 때 처분할 때 있는데 취득할 때 뭐 20억, 처분할 때는 10억이 돼 있는데 우리 전북에 취득할 때 10억이 되고 처분할 때 10억 취득할 때 20억짜리 건물하고 그다음에 처분할 때 10억짜리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심의를 이 관련된 심의회를 열린 게 그 담당한 관계자 말로는 올해 한 번인가 열렸다고 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 3번 정도 열린 거니까 그 심의 우리 의회 심의를 거치거든요. 근데 그게 한 뭐 정기분 수시분 해서 한 3번 정도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우리 전북에 있는 지금 그 부동산 시가를 봤을 때 20억 취득 20억짜리 건물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은 거다 이거는. 그래서 대도시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전북도 실정에 맞게 취득 기준하고 처분 기준을 낮춰서 의회 심의를 거치게 되면 더 우리 알겠습니다. 실정에 맞는 공공재산을 활용할 수 있겠다는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좀 이렇게 했는데요. 또 잠시만 위원님이 다른 두 분도 하셔야 되기 여기까지 때문에 일단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옆에 앉아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받고 있는 듯한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보도자료까지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많은 언론들이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행정사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공부도 하고 또 알릴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님의 행감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제 정의당의 오연수 의원님. 예. 저는 그 5분 발언을 그 행감 직전에 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새만금 지금 소송 기본계획 취소 소송 중에 공무원이 그 원고 집에 가서 그 사진을 찍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공무원이 그게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렇게 무작정 찾아가지고 집 주변을 배회하고 사진 찍는 행위는 공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리고 공무원이 어디 이렇게 공무수행 아닙니까? 근데 아무런 그런 절차 없이 갔다는 것 자체도 불법적인 거고 그리고 신분을 밝히라고 했는데 그냥 무작정 차석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밝히라고 하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도 1시간 동안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것은 뭔가가 전라북도의 행정행위에 문제가 있고 그런 지점을 5분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제 5분 발언하기 전까지는 이제 그쪽 부서에서 와가지고 의원님 한 번만 봐주시라고 공무원이 징계 아니 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그래서 무슨 어려움이냐 그렇게 정당하면 나는 문제 제기하겠다고 했는데 문제 제기를 하고 나니까 그 부서에서는 전혀 연락도 없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는 것은 진짜 전라북도 행정이 공무를 함으로써 이를테면 적당한 절차와 적법한 그런 공무 수행을 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 이런 일은 좀 벌어지지 않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소관위원회가 농업 관련이어서 저도 이 수치를 보고 놀랐는데 1년에 그 농민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5,024만 원인데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717만 원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농해소득이죠. 네, 농해소득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보조금으로 주는 수익, 그 보조금으로 지어주는 금액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할 때 아니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최저임금을 맞춰준다거나 어쨌든 농민들이 살 수 있게 보조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소득을 높이는 게 정책의 방향이 가야지 농민들이 소득이 없다 그래가지고 보조금 많이 주는 것이 이게 농업이 제대로 사는 것이냐 하고 문제 제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책 방향을 그냥 전부 목표에서 아까 24만 원 중에 빚이 3,6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빚이 3,690만 원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은 농사지어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보조금이 없으면 진짜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그런 지점인데 그냥 보조금만 많이 줘가지고 수치 총액만 높아지면 이게 농사를 지어서 제대로 살 수 있을 거냐는 문제를 제기해서 이렇게 기준점을 농업소득에 맞춰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식품 융자 사업이 있어요. 보조금으로 아니 융자 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전라북도가 이 집행률이 0%인 거예요. 다른 지역하고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봤더니 시설 개선 사업만 딱 규정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은 모범 음식점이나 아니면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융자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해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막아놓고 집행률을 0%로 만든 거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시설 개선 외에는 뭐 다른 걸로 법적으로는 어긋난다고 지금 검토가 되어 있는데 옛날에 코로나 시기에는 식품 고시로 너무 어려우니까 네. 요식업을 좀 살리기 그렇죠.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사업을 인건비도 주고 임대료도 주고 그렇게까지 사업을 열어놨는데 그때도 집행률이 없는 거예요. 봤더니 그때도 적극적으로 다른 도시는 막 임대료도 주고 종업원 인건비도 그렇게 줬었는데 전북도만 시설 개선 사업을 그때도 막아놔가지고 식품진흥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예. 우리 어려운 자영업자, 요식업자들이 제대로 혜택을 못 본 문제에 대해서 그런 지적들을 예.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진보당의 오은미 의원님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순창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부터 선정이 되면서 네. 예. 네, 오히려 더 정말 전국에서 7개 중에 특히 전북에서는 이제 저희 순창이 이제 선정이 네. 되어가지고 정말 다들 기뻐하고 한호성을 질렀었는데 사실 내년도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기존에 지급하던 뭐 농민수당 또 아동수당 청년 종자 통장이나 이런 것에서 이제 빼가지고 일부를 빼서 이 재원을 마련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이재명 정부가 주요 시책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역 감소, 인구 소멸되는 지역에 대해서 뭔가 그것을 중점적인 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국비가 40%밖에 안 되고 예. 지방비가 30이었는데 이것이 또 도비가 18%로 되면서 고스란히 이제 순창군이 그 재원을 42%. 떠나게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방에다가 아예 지역에다가 그 책임을 떠안고 지금 보니까 순창군이 1년에 204억 정도를 네네네. 마련해야 되던데요. 네네. 2년 하면 408억입니다. 네네. 아.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예산 공부도 하긴 했습니다. 그 전문가 모셔다가 근데 기존에 지원하던 여러 가지 이제 보편적 복지를 이룬다고 해서 지원하던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고도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러니까 아랫도를 빼서 위에다가 걔는 이런 형국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이어서 저도 이제 기재부 장관도 국회에서 만나고 왔고 국회에서 국비를 더 올려라. 또 도지사님도 만나서 도비도 올려라.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하면서 좀 강하게 그런 행보를 했었었는데 예. 이제 도에서도 사실 도가 너무 좀 얄미웠던 거죠, 사실요. 원래 30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 18로 되어 있어서 정말 그래서 이건 뭐냐 하지 말라는 거냐 했더니 이거 60에 대한 30%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기만이고 사기다. 이건 떠넘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도도 내년부터 전북형 기본소득을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7개 군 단위의 1개 면을 선정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예산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가 시행하니까 이제 내가 생색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군에다가 떠넘긴 건데 이것에 대해서 도비를 상향시켜라 하고 행정사무감사했고 또 지금 공공의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남원하고 군산에 재정 악화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더군요. 군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벌써 임금 체불이 예상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 그 지정병원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예. 많은 환자들이 안 가게 되고 지금까지도 그게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들 노력하고 있지만 이 악화된 재정을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도에서 이제 그걸 많이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역시 좀 많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래서 손실 보전금 그리고 그러려면 이런 재정 악화된 이걸 뭔가가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 도와 도의회 또 전문가 또 노동조합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좀 만들어서 일상적인 논의를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가자 이제 하면서 그것도 좀 제안을 했었고 예. 우리가 이제 이상 기후로 인해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당하고 있는데 기후 그 대응 기금이 있어요. 근데 기후 대응 이 기금을 우리 전라북도가 너무 인색하게 지금
그리고 그 사업 자체도 여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면서 제대로 하게 하고 지금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가 굉장히 전국 하위 수준이고 작년 올해도 이분들이 계속 요구들을 했었고 한데 이제 돌봄의 영역은 계속 이게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너무 예. 열악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표준화해서 지침을 표준화하고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해서 또 여러 가지 제수당들을 예. 좀 제대로 지급하라 하는 그런 좀 사무감사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할 수밖에 없었던. 예, 뭐 내년 지방선거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행정을 감시 견제하고 또 조례를 재개정하고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의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뭐 장수의 이 도의원 정수 이야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뭐 허락되지 않아서 마무리 1분씩 정도 드리고 오늘 방송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번으로 우리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님. 네. 예. 저는 마무리 발언으로 이번에 예산안 심사할 때 두 가지 정책 제안한 걸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는 제가 전북도 산하기관 26곳 중에서요. 18곳이 제가 파악한 건 18곳이 동등한 자격을 인정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게 포괄적인 문구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 기관장이나 추천위원회 이런 곳에 재량권이 너무 과도하게 부여가 돼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발굴할 수 있나? 그럼 조직의 효율성이라든지 조직의 그 목표의 달성도가 떨어진다고 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고 외부에 대한 뭐 감시 체계라든지 그런 좀 그 재량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어떻게 표준 지침 같은 걸 마련해가지고 26곳에 대해 표준 지침을 마련해서 그런 최소화시키는 방안,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라는 조항을 좀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예외 조항으로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는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전주시 시설관리공단도 이에 준하는 준하는 사람이라고 네. 해가지고 문제가 됐고 국감도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를 좀 더 깊게 파고 들어볼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제 글로벌 리더센터 새만금에 있는 잼버리 끝난 다음에 이거 본부로 사용했다가 지금은 빈 공간인데 그게 430억 맞습니다. 공간인데 우리가 지금 해놓은 것이 지금 밀어붙이기 식으로 답은 정해놓고 답은 도교육청 정해놓고 지금 밀어붙이기로 했지만 사실은 도교육청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다가섰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거의 원점이라 볼 수밖에 없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 저는 지금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서 사실 조례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민간 위탁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거쳤고 그 다음에 용역도 했지만 그걸 제대로 반영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용역 따로, 심의위원회 따로, 조례 따로. 지금부터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이나 청년들, 모든 관계자들, 그 지역 사람들 모두 모여서 예.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제대로 된 정책을 실현하는 거다 생각합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끝났는데 또 우리 이수진 의원님은 여전히 의회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사안입니다. 예. 오연숙 의원님 좀 짧게 해주시죠. 네. 저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겠는데요. 전주시 부채가 많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와도 거의 매칭을 못 해가지고 지금 반납을 하고 있는 그렇군요. 시점이고 그리고 국비 반납액이 460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1,000만 원 정도가 시민들이 혜택 보는 예산도 거의 집행을 하지 못해서 시민들이 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전라북도에서 전주시가 이 매칭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좀 요구를 하고 싶고 내년이면 이제 지방선거가 이게 되는데 민주당이 독주하는 전북은 중앙 정치에 따라서 민주당을 그냥 믿고 지지하는 도민들이 많으시는데 직접 나를 위한 정치를 누가 하는 건지를 좀 면밀히 보셔가지고 그냥 집행부도 민주당, 의회도 민주당 그래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예. 내년 지방선거에는 정말 나를 대변하는 우리 정치인들을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선한희 의원님.
네, 저는 조금 다른 얘기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그 지역에서 계속 나고 자란 청년으로 살면서 요즘의 고민은 지역 소멸이라는 단어에 너무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본이 시작해서 지역 소멸이 되고 지금 일본에서도 지역 회생 아니면 아예 지역 환승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라질 곳에 왜 오겠습니까? 저희가 이 위기를 더 얘기하면서 훨씬 더 그걸 가속화시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권에서도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를 통해서 위기를 자꾸 예산을 끌어오는 데 쓰는데 이미 너무 지역 소멸 지역이 많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어서 저는 우리가 우리 지역을 전북을 오히려 지역 환생 새롭게 좀 표현을 해서 활력이 있게 만들어야 좀 전북에 대한 이미지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시 청년 정치는 좀 다릅니다. 시각이 자, 그리고 진보당의 오은미 의원님. 네, 저는 우리가 뭐 국가 예산, 지방정부 예산 뭐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절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 어떻게 제대로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갈수록 기울어진 운동장, 이제 운동장이 아니라 이게 그야말로 그 뭐예요? 이게 서 있어요. 이게 이미 오를 수 없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조금 완전히는 평평하게는 아니어도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결국 정치고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행정과 정치는 좀 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더 책임감이 더 느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 우리 참 많이들 고생하셨잖아요. 예. 폭염폭우 진짜 극한의 폭염폭우 속에서도 견뎌온 우리입니다. 마음이 서로 따뜻함이 있으면 예.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다 생각하고 이 추운 겨울도 그런 따뜻함으로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 따뜻한 목소리는 다음 달 마지막에 한 번 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선한이 도의원, 진보당 오은미 도의원, 정의당 오연숙 도의원, 국민의힘 이수진 도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연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